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청의 진입니다. 우리 오늘 적중예상 특강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최근 출제 경향을 조금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최근 시험 보신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파트 3의 마지막 문제가 인퍼 문제가 아니라 두 넥스트 문제로 나왔죠.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두 문제가 인퍼 문제가 들어간 게 맞는데요. 최근에 특이하게 두 넥스트 문제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두 넥스트 문제는 7, 8년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죠. 그래서 지금 두 넥스트 문제가 다시 나온다는 거는 파트 3 마지막 두 문제가 인퍼 문제 포함해서 두 넥스트 문제나 오피니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퍼 문제 두 문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두 넥스트랑 오피니언 문제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겠죠. 우리 탭스 정규 교재를 살펴보시면요. 두 넥스트랑 오피니언 문제 모두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교재에서 두 넥스트랑 오피니언 문제까지 다루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적중 예상 특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뭐 하셔야 될지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해커스 사이트에 가셔서 탭스 자료실에 가신 다음에 문제를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강의부터 듣는 거는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셨으면은 오늘 우리 어떤 문제 같이 풀지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오늘 우리 8문제 같이 풀 거고요. 파트 1에서 2문제, 의문사랑 간접 의문문을 한 문제씩, 파트 2에서 2문제, 의문사 의문문, 평서문 한 문제씩 풀 거고요. 파트 3에서는 중심 내용 문제, 파트 4에서 육하원칙 문제, 파트 5에서 코렉트랑 인퍼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1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Number 1.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tonight? 자, 요렇게 지금 질문 들어갔는데요.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tonight? 이라고 하면서 오늘 밤에 영화가 언제 시작을 하냐라고 하면서 우리 의문사 의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문사 의문문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정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그에 대한 그냥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은 모른다고 하든지 그 정도만이 정답으로 떨어지겠죠.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부터. A. We should leave then to get popcorn. 자, 그냥 영화가 언제 시작하는지 말해주면 되는 거였는데요. We should leave then to get popcorn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팝콘 사기 위해서 떠나야겠다. 그게 아니라 영화가 언제 시작하느냐고.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Our tickets are for the 8 o'clock showing. 자,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티켓은 8시 상영을 위한 거야. 8시 상영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한 거죠? 영화가 8시에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있었던 B가 정답으로 들어간 거였죠. C도 한번 들어볼게요. C. There are always 10 minutes of previews. 자,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엔 항상 10미닛의 프리뷰가 있다. 10미닛의 예고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의 정보가 들어갔다고 이런 거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겠죠. 엉뚱한 지금 정보를 주고 있었거든요. 예고편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었고요. 그냥 영화가 언제 시작을 하느냐고. D도 한번 들어보죠. D. I should have enough time if I start now. 자,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지금 시작하면은 나는 충분한 시간이 있겠다라는 건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영화가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었던 B가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Number 2. Could you tell me where the post office is?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간접 의문문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 뭐예요?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문장이 지금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간 형태를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간접 의문문이 나오면은 중간에 나온 의문사 이하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대답을 해줘야겠어요? Where the post office is에다가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post office가 어디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어디인지 말해주던지 아니면은 그냥 모른다고 하던지 한번 A부터 들어볼게요. A부터. A.
It's just down the street on the left. 자, 어디인지 정보를 확실하게 주고 있죠. It's just down the street on the left라고 하면서 street 내려가서 왼쪽에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었던 A가 정답이었습니다. B도 한번 들어보죠. B. I just need to get this package mailed. 자, 그냥 이상한 말을 한 거죠. I just need to get this package mailed라고 하면서 나는 이 패키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 포스트 오피스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었죠. C는요. C. You can check the cost of shipping online. 자, 뭐라고 했냐면요. cost of shipping을 온라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cost of shipping을 그 운송 비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게 아니었고요. 그냥 포스트 오피스가 어디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D는요. D. Your package will arrive at your house. 자, 엉뚱한 말. Your package will arrive at your house라고 하면서 너의 패키지가 너의 집에 도착할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고요. 그냥 포스트 오피스가 어디 있는지 거기다가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었던 A가 정답이었죠. 우리 파트 2로 넘어가 볼까요? 파트 2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Number 3. Do you still serve breakfast at this hour? 자, 남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still serve breakfast at this hour? 이라고 하면서 이 시간에도 breakfast를 serving 하느냐, 제공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Yes, those items are on the menu until 11 a.m. 서빙 한다는 거죠. 11시까지 이따 메뉴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핵심 질문 들어가는 거죠. Which of them would you recommend? 자, 뭐를 추천하느냐고, 뭐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의문사 의문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그에 맞는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은 모른다고 하든지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뭘 추천해 줄 수 있나요? A부터. A. You arrived a little too early. 자, 그냥 뭘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말해주면 되는데 You arrived a little too early라고 하면서 조금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셨어요.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어떤 메뉴를 추천해 줄 수 있느냐고.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 너무 일찍 도착한 것도 아니었죠. 지금 제 시간에 맞게 도착을 했으니까 메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메뉴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일찍 온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화자가 원하는 정보도 주지 않았고. B도 한번 들어보죠. B. I'd suggest the house specialty. 자, 여러분 하우스 스페셜티 하면은요. 그 음식점에서 가장 잘하는 음식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뭘 추천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가장 잘하는 음식을 제안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우스 스페셜티를 추천하고 있었던 원하는 정보를 줬던 B가 정답으로 들어간 거였죠. C도 한번 들어볼게요. C. You can charge it to your room. 자, 이상한 말 있죠. 우리 돈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돈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요. You can charge it to your room이라고 하면서 이슬 너의 방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돈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메뉴 추천해 줄 수 있냐고 그게 궁금했었죠. D도 들어볼게요. D. All lunch sets include a cup of coffee. 자, 모든 런치 세트는 커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요. 런치 얘기도 아니었어요. 런치 얘기 아니었고요. 브렉퍼스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런치 셋이 커피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죠. 그냥 브렉퍼스트 메뉴 중에서 뭐를 추천해 줄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주고 있었던 B가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한번 가보죠. Number 4. What happens now that you've quit the corporate world? 자, 여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happens now?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That you've quit the corporate world라고 했는데 the corporate world는요, 여러분 회사 생활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회사 생활을 그만뒀는데 이제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번 들어보죠. Well, I might try my hand at teaching or writing. 자, 뭐를 시도해 본다고 했나요? Try my hand 하면은 시도해 보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뭐 teaching이나 writing을 아마 시도해 볼 거야 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now. 자, 이렇게 우리 평서문이 들어갔죠?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now 라고 하면서 너가 원하는 거는 이제 아무거나 할 수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서문은 어떤 평서문인가요? 우리 평서문은요. 감정 전달 평서문, 의견 전달 평서문, 정보 전달 평서문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였어요? 감정 전달 평서문이었나요? 의견이었나요? 아니면은 정보였나요? 맞아요. 그냥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죠. 너는 이제 너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한 거였거든요. 의견을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 의견에 응해주는 게 정답으로 들어가겠죠. 의견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의견에 동의하던지 비동의하던지 그 정도만 정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부터. A. Yes, I'm in charge of my destiny.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는 거죠. 맞아. 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도요. in charge of 하면은 책임지다, 맞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중요한 어휘니까 당연히 암기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되고요. 내 운명에 책임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앞뒤가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의도에도 정확하게 응해주고 있었던 A가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의견을 말했더니 동의하면서 그래 이제 나는 내 운명을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A가 정답이었고요. B도 들어볼까요? B. I have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자, 본인이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거를 지금 왜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모를 말을 하고 있고요. C는요. C. Okay, I'll try to apply for that post.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Okay, I will try to apply for that post라고 하면서 여러분, post는 시험에 계속 출제되죠. 여러분들 당연히 요 어휘는 암기를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되고요. 우리 명사로 직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우리 게시하다 로도 많이 쓰이죠. 근데 우리 탭스 LC에서는 직책이라는 명사로 계속 쓰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암기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직책에 어플라이 하도록 해볼게 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에서 that post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that post, 그 직책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상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의견에 응해주면 됐었고요. D도 한번 들어볼게요. D. I'll miss the thrill of college life.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thrill 하면은요, 여러분 설렘, 흥분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college life의 흥분을 그리워할 거야. 여러분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죠. 이 사람의 의견에 아무것도 응해주지 않았던 D는 오답이었습니다. 우리 그럼 파트 3로도 넘어가 볼게요. 파트 3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파트 3 문제.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at an airport. 자, 에어포트에서의 대화를 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파트 3에서는요, 이렇게 첫 문장부터 소재를 굉장히 좁혀주는 경우가 들어가니까 첫 문장부터 여러분들은 사실 잘 따셔야 됩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Excuse me, kindly place all your toiletries in this basket. 자, 남자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toiletry 하면은 우리 세면도구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너의 세면도구를 바스켓에 다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But I need them for my trip. 트립에 필요한데요. Airport security does not allow liquids in amounts over 100 milliliters on board. 자, 뭐라고 했나요? 에어포트 세큐리티가 100ml 넘는 액체는 탑승해서 허용을 안 한다. 비행기 안에서 허용을 안 한다. 라고 들어간 거죠. 계속 들어볼게요. Perhaps I could go back and have them checked in. 자,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체크인 하면은 짐 같은 거를 이제 붙이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그럼 나 그냥 돌아가서 붙이도록 해보겠다. 라고 했더니 Sorry, but baggage check-in for your flight is now closed. 죄송하다고 이미 닫혔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Oh, if that's the case, then I'll just leave them behind. 자,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승낙을 하는 거죠. If that's the case, then I'll just leave them behind 라고 하면서 그냥 두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승인을 하고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뭐였나요, 여러분? Question. What is the man mainly doing in the conversation? 자, 우리 중심 내용 문제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심 내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렇죠. 파트 3에서 우리 중심 내용 문제는요. 소재는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초반부 첫째에서 셋째 줄 안에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 3에서 초반부에 첫째에서 셋째 줄 안에 소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를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재 가지고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 큰 흐름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소재 가지고
추천을 하는구나. 아, 이 소재 가지고 뭐 어드바이스 하는구나. 뭐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 이야기는 어땠나요? 소재가 소지품을 빼라는 이제 요청이 들어간 거였죠. 거기에다가 남자는요, 기내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지품을 빼라, 놓고 가라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고, 여자는 거기에다가 응대 정도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중심 내용 문제는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지 한번 들어볼게요. A부터 들어볼까요? A. Presenting information about the woman's boarding pass. 이런 게 아니었죠, 여러분. 여자의 보딩 패스에 관해서 탑승권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제시하는 거, 여러분 여자의 보딩 패스라는 게 아예 존재를 안 했죠. 대화문에서 이런 게 존재를 안 했거든요. 아예 안 나왔던 말. B는요. B. Requesting that the woman leave some items behind. 자, 이게 여러분 정답으로 들어간 거였죠. 소재가 뭐였어요, 여러분? 소지품을 빼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소재를 그대로 가져와서 정답으로 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 3의 중심 내용 문제는 그냥 소재만 가지고도 정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초반부에서 그 초반 첫째에서 셋째 줄 사이에서 소재는 무조건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 아이템들을 조금 놓고 가라고, 남기고 가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소재를 잘 파악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시도 들어볼게요. C. Expressing concern that the woman missed her flight. 여자가 플라이트를 놓친 거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거. 여러분, 여자가 플라이트를 놓쳤다라는 게 아예 없는 상황이었죠. 아예 없는 상황이었고요. D도 한번 들어보죠. D. Clarifying why the airport rules have changed. 자, clarify 하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공항의 룰이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는 거. 여러분, 공항의 룰이 변경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만 사실 잘 잡았어도 어렵지 않았던 그런 중심 내용 문제였습니다. 우리 파트 4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파트 4에 우리 6카운팅 문제 나왔거든요. 자, 우리 6카운팅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가 뭐였나요? Question. Where is the Sandy Bay Water Park located? 자, 이게 여러분 질문이었습니다. located라고 하면서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locate 되어 있느냐,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6카운팅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문제만 잘 들으시고요. 그 부분만 초점 청취를 하셔서 그 부분만 낚아채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위치했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위치한 곳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다음에 낚아채시면은 정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었겠죠. 요거 질문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6. Are you tired of the dreary winter weather?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광고문이었죠. 그래서 광고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훅이 들어가는 건데요. dreary 하면은 음울한 따분한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따분한 겨울 웨더에 지치셨나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훅을 주는 거예요. 훅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이제 꿰는 거죠. 제가 물건을 팔러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기 이거 물건 좀 사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어떤 문장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지금 꿰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Do you wish you could visit a tropical beach but don't have the time or money? 자, 여기까지가 훅 문장이었습니다. 너 트로피컬 빛이 가고 싶은데 타임도 없고 머니도 없냐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훅이 들어갔고요. 일반적으로 훅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우리 광고 대상을 주고 그 광고 대상에 관한 가장 큰 특징을 주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광고 대상이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죠. Then stop by Sandy Bay Water Park today. 자, 바로 광고 대상을 줬죠. 광고 대상은요, 워터파크였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에 stop by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stop by는 계속 나오죠. 그쵸?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고요. stop by랑 우리 동의어 알아놓으셔야죠. 뭐가 있죠? come by, drop by, swing by 해서
모두 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요 네 가지를 묶어서 암기를 해놓으세요. 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들러보세요. 워터파크에 들러보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광고 대상이 들어갔고요. 광고 대상을 줬으니까 뒤에 가장 큰 특징이 들어가겠죠. 사실 여기서 정답 포인트도 들어갔는데요.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Located between Hamilton and Toronto in Mississauga. 자, 사실 여기서 우리 정답 포인트 들어갔죠. located. 여러분, 요거를 잘 들으신 다음에 이 문장을 빼내셨으면은 우리 어디에 위치했었는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계속 한번 들어보죠. Sandy Bay is home to the largest indoor beach in the country.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가장 큰 특징이 뭐였나요? largest indoor beach다. 가장 큰 인도어 비치다 라고 하면서 특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적인 특징이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Its powdery white sand and clear blue waters that are always an ideal 26 degrees Celsius. 자, 여기까지 조금 잘라 볼 건데요. 파우더리한 화이트 샌드, 백사장이랑 클리어 블루 워터가 항상 이상적인 26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샌디베이를 뭘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는 건데 뭘로 만들어주나요? Makes Sandy Bay a much cheaper and easier alternative to flying down to the Caribbean. 자, 요걸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했는데 캐리비안으로 가는 것보다 더 싸고 쉬운 alternative 하면은 대안이겠죠. 대안으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가면은요. 광고문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광고 대상이랑 가장 큰 특징을 주는 우리 요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세부적인 특징들이 들어간 거죠. 뭐 수온이 따뜻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제 그 정도의 부연 설명하고 끝난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문제는요. 아까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가 뭐였나요? Question. Where is the Sandy Bay Water Park located? 자,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는 게 지금 질문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그 부분만 낚아채시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여러분.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들어갔었거든요. 어디에 위치했다고 들어가 있나요? 해밀턴이랑 토론토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지금 M이라는 데 안에 있고요. 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워터파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M이라는 데 속하는 데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M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유명사가 나올 때 당연히 이거를 다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앞 대문자만 그 정도만 따셔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M이었습니다. C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선지는 우리 듣지 않을게요. 우리 파트 5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5 문제 우리 그냥 바로 들어볼게요. Number 7 and 8. Today, I'd like to discuss online bullying among the youth. 자, 여러분 이렇게 주제를 주고 들어갔는데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불링 하면은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사이에서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온라인상에서의 불링 문제를 얘기해보겠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요. 이렇게 처음에 주제를 딱 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하다 끝난 글이었는데 이런 글일 경우에 흐름 자체는 사실 어렵지가 않죠. 그냥 두 가지식으로 주제 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쭉쭉쭉쭉 설명을 하니까 사실 흐름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하면서 듣기가 살짝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핵심 내용 잡으면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This has become a serious issue,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with numerous cases of it leading to victims suffering from mental stress. 자, lead to 뭐뭐로 이끈다는 건데 많은 케이스가 뭐를 이끈다고 했나요? 희생자들이 멘탈 스트레스를 격도로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갔고요. 계속 들어볼게요. Some victims have been as young as 9 or 10 years of age. 이렇게 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이런 디테일한 사항을 암기하거나 필기하실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핵심 내용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어릴 수도 있구나. 그게 핵심 내용인 거지. 그게 8살이었는지, 뭐 9살이었는지, 10살이었는지 그게 중요해지는 게 아니죠. 탭스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세부사항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지나가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우리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Comments made on social media, chat platforms, and other sites
have become more malicious and hateful in recent years. 자,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나요? malicious, hateful 하면은요,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커멘트들이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점점 더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워진다라고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온라인상의 커멘트들, 그 정도를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계속 들어볼게요. While this bullying is often done by children known to the victims, 자, 뭐라고 했나요? 여기까지 조금 잘라보면은요. While this bullying is often done by children known to the victim이라고 하면서 희생자들이 아는 children에 의해서도 행해지기는 하지만, 그치만 in many cases, the victims do not know their bullies. 자, many case는 어떻다고 했나요? 많은 케이스에서는 빅팀들이, 희생자들이 그 bully, 나를 괴롭히는 그 왕따시키는 주동자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Unfortunately, in spite of online companies making greater efforts to prevent bullying, it happens anyway, and is happening more often. 자, 뭐라고 했나요? 불행하게도 그 컴퍼니들이 그 불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어나고요. 그리고 더 자주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The main reason we see so much online bullying is that there is a sense of security online.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온라인 불링을 보는 메인 리즌이 뭐라고 했나요? 온라인상에서 있는 어떤 안정감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안정감이 뭔지 우리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Young internet users feel free to say anything they want in their online comments, as it doesn't seem like real life.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 인터넷 유저들은 온라인 커멘트들에서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말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요, 그게 리얼 라이프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들어보면요. They lack the maturity to understand the effects their words can have.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maturity 하면은 성숙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월드들이 가지는 효과를 이해하는 그 성숙함이 부족하다라고 들어갔고요. The ability to remain anonymous that is offered by many sites only adds to the bully's sense of bravado and security.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The ability to remain anonymous라고 했는데 우리 anonymous는 중요한 어휘죠. 뭐예요? 익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사이트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그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능력은요. 그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거는 only add to라고 하면서 더해주기만 합니다. 뭐에 더해주냐면요. The bully's sense of bravado 하면은요. bravado 하면은 허세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and security, 허세와 그 안정감에 더해주기만 합니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계속 들어볼게요. In addition, online bullying seems to be taking place more frequently because parents are not monitoring their kids' usage of mobile phones, computers, or other devices. 자, 여기도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In addition, 게다가요, 온라인 bully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aking place 너무나 중요한 어휘고요. 왜 더 자주 일어난다고 했나요? Parents are not monitoring 이라고 하면서 그 키즈들이 이런 거를 인터넷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거를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암기하시고 적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인터넷 디바이스를 그거를 감시를 안 하는구나. 그 정도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들어볼까요? Most child psychologists say it is best to keep kids off of social media altogether until they are at least 15 or 16 years of age. 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뭐가 최선이라고 말을 하나요? Keep A off of B는요. A를 B로부터 떨어뜨려 놓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children들을 altogether 하면은 완전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들을 완전히 소셜 미디어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게 최선이다. 언제까지요? They are at least 15 or 16 years of age라고 하면서 이 정도로 나이가 들 때까지는 최소한 이 정도로 나이가 들 때까지는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나이가 들 때까지는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구나. 그 정도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우리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글은요 강연글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주제를 딱 줬었죠. 주제가요 온라인 상에서의 청소년들의 불링 문제였는데요. 주제를 딱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핵심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내용을 사실 다 잘 정리를 하셨어야지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죠.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이제 핵심 내용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그 온라인 불링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희생자가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 희생자들은 bully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들어갔었고 컴퍼니들이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메인 리즌은 뭐였어요? 익명성에 의한 그 안정감이 있다고 했죠. 그 안정감에 근거한다라고 들어갔고요. 부모들이 자식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지 않아서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도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까지 추천을 했죠. 애들 SNS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추천까지 들어가면서 이 글이 끝났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코렉트 문제 푸시려면은 이 핵심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었겠죠. Question number 7. What is correct about online bullying according to the lecture? 자, 온라인 불링에 대해서 코렉트한 거 A부터. A. It is often done by strangers to the victims.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가죠. It is often done by strangers to the victim이라고 하면서 희생자들을 이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종종 발생이 된다, 행해진다.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핵심 내용 두 번째 거에서 들어간 그런 문장이었죠. 그 문장이 패러프레이징 돼서 들어간 A가 정답이었고요. B도 들어볼게요. B. It has been decreasing in frequency due to corporate efforts. 자, 회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빈도가 주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더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고요. 완전히 incorrect 했습니다. C는요? C. It has not been directly linked to increasing mental illness. 멘탈 일니스가 증가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었죠, 여러분. 멘탈 스트레스를 유도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멘탈 스트레스를 leading to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끈다고 했었으니까 이것도 incorrect겠죠. D도 들어볼게요. D. It is usually outgrown by the age of 18. 자, outgrow 하면은요, 조금 어려운 어휘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그만두고 탈피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온라인 불링이 그만두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아예 언급이 사실 안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온라인 불링을 그만둔다. 그런 얘기 사실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예 언급이 안 됐었고. 그래서 두 번째 핵심 내용을 가져왔던 A가 정답으로 들어갔었죠. 우리 다음 문제는 인퍼 문제였는데요. 문제부터 먼저 들어보면은요.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about online bullies? 자, 분리하는 그 선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인퍼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이제 문제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 인퍼 문제 어떻게 접근하죠? 정말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죠. 인퍼 문제라고 해서 정말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문에 나온 내용이 그냥 패러프레이징 돼서 코렉트 문제처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remain entirely anonymous. 자, 뭐라고 했냐면요. It is impossible for them to remain entirely anonymous라고 하면서 완전히 익명으로 남아있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말 들어갔었어요? 익명성에 이제 근거한 그 안정감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익명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익명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예 언급이 안 됐었고요.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They often bully those younger than themselves. 자, 뭐라고 지금 들어갔냐면요. 그들보다 어린 사람들을 분리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나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 들어가지가 않았죠. 막 분리들이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불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왕따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 아예 언급이 안 됐거든요. 언급이 안 됐던 거는 당연히 인퍼 문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C도 한번 들어볼게요. C. Their parents frequently have no idea that they harass others. 자, 여기가 정답이었죠. 10번이 정답이었는데 여러분 harass 하면은 괴롭히고 희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 종종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that 이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분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를 모른다. 그게 여러분 어디서 들어갔나요? 핵심 내용 5번째에서 들어갔죠. 뭐라고 했냐면요. 부모들이 자식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에는 뭐겠어요?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인터넷에서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건지 만 건지 그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그냥 패러프레이징 돼서 들어간 C가 정답이었죠. 그래서 인퍼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돼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상상하고 유추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겠죠. D도 들어볼까요? D. They rarely seek help from psychological professionals. 심리학적 전문가들로부터 거의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아예 언급이 안 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D는 오답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8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오늘 푼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이랑 핵심 어휘들을 잘 뽑아가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 잘 치르시기를 바랄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